이성교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연애랑 학업이 저는 엄청 크게 상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생기부를 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혹시 있으신지.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세특 관리나 생기부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 영순위가 바로 진로예요. 일단 진로가 제대로 잡혀야지 거기다 뭘 쓸 수 있을 것이고, 진로가 너무 크게 바뀌어버리면은 생기부가 말 그대로 꼬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이라도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 학교의 경우 수행평가라든가 세특을 쓰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희망자 한정으로 뭐 발표를 한다든가 뭐 보고서를 내라든가 이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빠짐없이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가급적이면 전부 참여했습니다. 진로 방향에 맞춰서 발표 주제를 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갔고요. 발표 주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세세하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좁게 잡았던 것 같고, 초반에 좀 넓게 잡았더라도 부분적으로 따온 다음에 그걸 또 세부적으로 파내리는 식으로 좁아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채울 내용에 앞서서 학교 선생님께 하셔야 될 학생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기부를 어떤 내용을 적어달라고 약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씀을 안 드리면은 자신의 진로와는 무관한 내용이 생기부에 적혀있는 걸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공손하되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어필을 하는 게 나중에 생기부가 풍성해지는 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기부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는 실험이라든지 보고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지만, 주제를 설정할 때 최근 화제가 됐던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도 최근에 접하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현재는 의예과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절대로 의예과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왜냐하면 사업이나 정치 등으로 세상에 좀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포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현역대에도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었고, 그럼에도 현 상황이 제 꿈과 비전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대를 일단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진로보다도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전이 일관된다면 개연성이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1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더 큰 범위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 사실 결정할 수 애초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현재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고, 나는 어떤 성향을 가졌고, 내 강점이나 약점은 뭐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기록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 판단하게 되면 어느 진로로 가든 그렇게까지 사실 후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입시에서 진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문제에 놓여 있었을 때 제가 대처했던 방식은 듣고 있는 수업을 들으면서 현재 드는 생각, 내가 현재 드는 궁금증, 호기심이 뭘지 그거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호기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들을 듣고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다 보면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자연스레 알게 돼요.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고, 내 성향을 기반으로 진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진로를 찾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학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겠다라는 계획을 조금 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학기 중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떤 발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은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탐구 주제를 설정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과지 탐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전염병 확산 모델, SIR 모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미적분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에 미적분 과목에 가가지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방학 때 이제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방학 때 이런 생기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1 여름방학의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마하는
공부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과 과목들의 경우에는 평소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이라든가 특강 같은 걸 듣거나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프로젝트 느낌으로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2 1학기를 지내오면서 과탐 공부를 사실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2가 다 끝나고 나서 과학탐구를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과학탐구 킬러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고3 때 처음 접하면서 마스터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푸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탐구를 수능 준킬러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게끔 1년을 마무리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2 겨울방학 때는 당연히 정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제가 공통점인 것 같은데 고3 들어가가지고 처음 개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탐구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수도 공부해야 되네, 근데 영단어도 외워야 되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2 시작하기 전에 탐구를 둘 다 50점 만들 실력을 갖추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탐구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국어, 수학에 집중하기가 정말 수월하다. 모든 과목을 고루고루 공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목들을 특화시켜 놓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선정해가지고 약점을 파고들거나 아니면 강점을 되게 세게 강화시키는 일종의 트레이닝 기간, 학기 중에 내가 부족하다고 좀 생각했던 공부,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던 진짜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성적 자체가 바뀌려면 근본적인 사고 습관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사고 습관이 바뀌는 데는 집중적인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방학 때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정도를 정해서 공부 방법, 공부할 방향성, 이 과목에서 내가 길러야 할 능력 또는 트레이닝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을 가져야 사고 습관이 바뀌고 그때 성장이 확 일어나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수험 생활의 유혹 각자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저는 게임 같은 건 많이 안 했지만 사실 유튜브라든지 그냥 인터넷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고1 때는 있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가장 잘 안 나왔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강제가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맡겨놨다가 필요할 때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3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고3 때는 폴더폰으로 바꿔서 스마트폰을 안 쓰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덕질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험 생활을 더 견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서트 같은 거를 하면은 저거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되고 자기가 잘 조절을 하면서, 근데 내가 조절을 못할 것 같으면은 물리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조금 현명하게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도개구를 준비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아시다시피 명도개구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제 자신에게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날 바로 게임을 끊었고 3년 동안 게임을 단 1시간 1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계신데 게임을 하고 계시다, 드라마를 하고 계시다, 앞선 선배님처럼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셔야 돼요. 이성 교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여자친구를 계속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나 환경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연애랑 학업이 저는 엄청 크게 상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연애를 하면서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고, 물론 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연애와 학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좀 이거는 그래도 주목해야 된다 하는 요소가 있는 게, 고3 때를 좀 기준으로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혹은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 연애 상태의 변화는 그 상태의 변화는 방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